아이가 햇빛만 보면 한쪽 눈을 찡그려요. 피곤할 때마다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게 보여서 당황스러워요.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하는데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사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왜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사시를 단순히 눈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서 또는 한쪽이 더 강해서 눈이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근육 위치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근육만의 문제라면 왜 피곤할 때만 눈이 돌아갈까요? 왜 집중할 때는 괜찮다가 긴장이 풀리면 갑자기 눈이 바깥으로 향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외사시의 진짜 원인은 근육이 아니라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융합력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쪽 눈이 각각 받아들인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입체적으로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치 3D 영화를 볼 때 두 개의 화면이 하나로 합쳐져 입체감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융합력이 약하면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두 눈을 똑바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멍하니 있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뇌가 힘들어, 잠깐 쉬자, 이렇게 통제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원래 편한 위치, 즉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융합력이 약할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면 자녀에게도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눈 색깔이 유전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시력 불균형입니다. 한쪽 눈이 근시, 난시, 원시 등으로 다른 쪽보다 훨씬 나쁘면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똑똑해서 이쪽 눈은 흐릿하네, 그럼 선명한 쪽 눈만 쓸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눈은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것이 감각성 외사시로 발전하죠. 세 번째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장시간 보면서 가까운 곳만 계속 보게 되면 눈의 조절력과 융합력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거나 누워서 옆으로 기울여 보는 습관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만 6세에서 8세까지가 시각 발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의 뇌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때 외사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눈이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안시 기능, 즉 두 눈을 함께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릴 때 치료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개선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어릴 때만큼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간헐성 외사시가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대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30대, 40대가 되면서 예전보다 눈이 자주 돌아가네 라고 느끼십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갑자기 발생한 외사시입니다. 평생 멀쩡하다가 갑자기 사물이 둘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당뇨, 고혈압, 심지어 뇌신경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일반적인 시력 검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력 검사만으로는 융합력이 얼마나 약한지, 뇌가 두 눈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시기능 검사에서는 최소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융합력 검사입니다. 특수한 프리즘과 렌즈를 사용해서 뇌가 두 눈의 영상을 합치는 능력을 수치화합니다. 정상 범위가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절력 평가입니다.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번갈아 볼 때 눈의 초점 조절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책을 읽다가 칠판을 보면 흐릿하고 다시 책을 보면 초점이 안 맞는 현상이 생깁니다. 셋째는 입체시 검사입니다. 3D를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봅니다. 외사시가 있으면 입체시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운전할 때 거리 감각을 잘 못 느끼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면 그에 맞는 맞춤 시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기능 훈련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눈과 뇌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체계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듯이 눈이 제 역할을 하도록 뇌의 융합력과 조절력을 단련시키는 것이죠. 시기능 훈련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는 기초 훈련입니다. 특수 제작진 프리즘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해서 뇌에 올바른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지러울 수 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눈이 편안해집니다.
2단계는 융합력 강화 훈련입니다. 정로광경을 쓰고 특별한 그림을 보거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두 눈이 함께 일하도록 훈련합니다. 게임처럼 재밌게 설계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합니다. 3단계는 일상생활 적용입니다. 훈련실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독서할 때, 컴퓨터 할 때, 운전할 때 등 각 상황에 맞는 눈 사용법을 익힙니다. 보통 주 1회에서 2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돌아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두통이 사라지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외사시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사시는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만 근육이 아니라 뇌와 시각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 답일 수도 있고 시기능 훈련이 답일 수도 있고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이 신경 쓰이고 사진 찍을 때 눈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그 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편함의 개선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혹은 저희 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였지? 불편함의 개선이었나?